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꼭 49년 전 오늘, 그러니까 1970년 5월 16일은 한강의 네 번째 다리죠. 마포대교가 개통한 날입니다. 황무지였던 여의도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희망의 다리였지만 5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자살률이 가장 높은 다리라는 오명도 갖게 됐습니다. 어딘가를 서로 잇기 위한 다리, 한편으로는 이제는 단절을 상징하는 아이콘도 됐습니다. 5월 16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서울시가 2조 원 이상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합니다. 미세먼지 저감과 노후 SOC 개선 등이 추진됩니다. 성북구 장애인 배드민턴 선수반이 동호회 대관에 밀려 연습 장소를 배정받지 못한 채 중랑구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7, 80년대 신촌 모습을 재현하는 축제가 이번 주말 신촌 일대에서 열립니다. 신촌의 옛사진과 음악다방, 거리 공연 등이 마련됩니다. 어젯밤 서교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집안에 있던 70대 여성이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매년 각종 국내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성북구 소속의 한 장애인 배드민턴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북구에는 연습할 장소가 없어서 매번 중랑구에서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이승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매년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성북 장애인 복지관 배드민턴 선수반. 하지만 성북구 소속으로 성과를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북구 내에선 연습할 곳을 찾지 못해 현재 중랑구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성북구 소속이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체육관이나 이런 환경적인 좀 운동할 수 있는 곳이 약간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 성북구 관내에서 좀 체육관을 찾기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고요. 성북 장애인 복지관에서 불과 1km가 채 안 되는 거리에는 구리 월곡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이 있습니다. 거리도 가깝고 시설도 좋아 2015년 개관 당시 성북 장애인 체육회를 통해 대관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비장애인 분들이 이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대관이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대관 같은 거 이제 하려고 할 때 문의를 드려도 그 대관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와 관련해 월곡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은 당시 대관 요청이 거절된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게 의문이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거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동시에 와가지고 이제 뭐 일반인하고 장애인 선수하고 왔다 그러면은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배정을 했을 거란 말이죠. 2016년에도 추가로 대관 요청을 진행했지만 남아있는 코트 수가 부족해 한 면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기존의 장기 대관 클럽들이 최소 3면 이상의 코트를 사용했던 거에 비하면 선수반을 운영하기엔 턱없이 모자란 한 면의 코트를 배정해 준 것. 결국 최소 2면의 코트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이용하고 있는 팀 5개 팀이 정기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용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대관 수요가 더 수요자가 생긴다 그러면은 뭐 별도의 다른 방법으로 고정하게 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추가 대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도 못 느꼈고. 결국 현재까지 기존 클럽들의 장기 대관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 새로운 대관 요청이 들어올 경우 기존 클럽들과 협의를 하거나 추첨을 통한 재선점 작업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과정이 없었던 겁니다. 그건 저도 솔직히 그 전부터 해오던 거라서 그건 모르는데 그거는 추천 형식을 이렇게 조정 아니면 해야 되는데 팀이 많이 없어갖고 제가 알기로는 그냥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성북구에서 연습할 장소를 찾지 못한 성북 장애인 복지관 배드민턴 선수반. 그나마 중랑구에 있는 체육관을 통해 연습을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중랑구 소속의 배드민턴 클럽이 대관 요청을 할 경우 언제든지 자리를 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서울시가 2조 원 이상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할 전망입니다. 서울시회 더불어민주당은 미세먼지 저감과 주거 안정 등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도심부를 재개발해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서울시의 다양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성협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서울시회 추경 예산안 심사와 결정에 앞서서 이 서울시와 서울시회 더불어민주당 간 합의한 사항이 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서울시의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은 2조 원이 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밝힌 보도자료에 따르면 양측은 우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예. 전기차와 수소연료 전지차를 보급하고 오래된 경유차에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는 게 주요 내용인데요. 여기에 더해 지하철 역사와 시내버스 내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음으로 선제적인 관점에서 SOC 투자를 확대할 전망인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오래된 고시원의 스프링쿨러 설치 등 민간 시설물에 대한 지원이 있고요. 지하철 노후 시설을 개선하는 교통안전 투자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예. 이에 더해 복지 실현 측면에서 거점형 키움 센터를 조성하고 의료 급여와 중증 장애인 연금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합의 사항에 담겼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임대주택 매입과 임차 보증금 지원을 늘리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이 미세먼지 개선과 SOC 투자 그리고 이 복지 실현 등 꼭 필요한 사업들이 논의된 것 같은데 이 추경 예산안 편성은 언제 진행됩니까? 네,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민주당과 합의된 사항을 토대로 다음 달에 열리는 287회 정례회에서 추경을 처리할 예정인데요. 예. 앞서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고교 무상 급식 사업비를 포함한 교육청과 자치구 전출금 등 법정 의무 경비와 국비 매칭 사업비도 추경에 반영할 전망입니다. 예. 자, 이 또 다른 서울시 소식도 좀 살펴볼까요? 이 서울시가 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손본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간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은 주로 도심의 노후하고 불량한 건축물을 정비하는 형태로 추진됐는데요. 예. 앞으로는 이런 흐름에서 벗어나 역사와 지역산업, 관광 잠재력 등 대상지의 특성을 고려해 도시 정비를 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네. 또 도시 상업 지역의 주거 비율을 높이고 정비 사업 추진된 용적률을 완화하는 대신 공공주택을 짓도록 해 도심부의 주택 공급을 확대합니다. 네. 이 정비 사업을 하면 이 둥지 내몰림, 이른바 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피해를 보는 상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존 터전을 떠나야 하는 영세 상인들을 위한 정책도 마련된다고요. 네, 정비 사업을 하면서 한자리에서 수십 년씩 생업을 이어오던 터죽 대감들이 자리를 떠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 대비해 서울시는 기존 영세 상인을 위한 공공임대 점포도 확충한다고 전했습니다. 세운상가와 같이 도심 내에서 정비와 산업 생태계를 함께 보존하는 형태의 재개발을 유도하겠다는 건데요.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내년 말까지 수립하고 10년 단위로 기존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성엽 기자였습니다. 서울시의 2019년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 방향과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 주요 골자들 살펴봤습니다. 소규모 봉제업체들은 대부분 영세 한대다 이 낙후된 환경 때문에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구가 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공용 재단실을 직접 구축해 운영에 나섰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작업 의뢰를 받은 패턴을 CAD에 입력합니다. 원단에 배치할 옷의 평면도를 만드는 겁니다. 패턴이 표시된 원단을 정밀 재단 공정인 캠에 옮겨 작업합니다. 모든 과정을 자동 설비로 처리하기 때문에 기존의 수작업에 비해 시간 단축은 물론 품질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직접 구축해 운영에 나섰는데 모든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비용 부담을 없앴습니다. 단가가 높아지니까 이것도 높아져야 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기계를 갖다 놓으면서 첨단 기술을 갖다 놓으면서 더 퀄리티가 높아지고 단가가 줄어들 수 있고 이런 편리성이 있어가지고 3년 전 설립된 중구 패션 의류 지원센터에 신당동 이전에 발맞춰 운영을 시작한 공용재단실. 모두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설비 구입과 리모델링이 이루어졌습니다. 중구에 있는 2천여 개의 의류, 패션 업계는 물론 일감을 맡기는 디자이너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재단을 해드리는 최소 수량이 10장 이상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디자이너들은 소량 주문을 많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 작은 수량을 재단을 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물량을 그 재단을 대신 처리해드리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구는 공용재단실 운영이 시작됨에 따라 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당동 메이커스 파크 사업 추진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부입니다. 중랑구가 지역 내 교육 지원의 핵심 축을 담당할 일명 방정환 교육지원센터의 설계 공모를 마쳤습니다. 교육 불모지라는 멍해를 벗어나기 위한 구청장의 공약 사업이기도 합니다.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교육 만족도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중랑구. 이러한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 지원 컨트롤 타워의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미래의 주역, 아이들을 위해 힘써온 소파 방정환 선생의 이름을 딴 방정환 교육지원센터. 교육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학교 밖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합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다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은 우리가 지역사회와 우리 이 구가 행정이 다 민관하게 합쳐서 이건 제대로 한번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단일 건물로는 자치구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센터에는 진로직업 체험과 자기주도 학습, 학부모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시설들이 들어섭니다. 자발적으로 학습에 흥미를 가지고 직업체험을 통해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자기주도 학습과 진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주민들은 대체로 센터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가운데 시설과 참여 프로그램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엘리베이터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계단을 이용하되 휠체어나 장애인이 목발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도 가능할 수 있는 디자인이 있거든요. 청소년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의 어떤 설문이라던가 청소년들의 의견을 묻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중랑구는 주민들의 의견을 검토해 센터 설계와 운영 방향을 잡을 계획입니다. 방정환 교육지원센터는 내년 11월 개관을 목표로 오는 10월 착공에 들어갑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7, 80년대 신촌 전성기의 모습이 재현됩니다. 신촌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들의 힘을 모은 건데요. 이번 주말 음악다방과 복고풍 패션, 신촌의 옛 사진을 감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혜진 기자입니다. 젊음과 낭만의 상징이었던 신촌. 하지만 경기 침체의 늪은 신촌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신촌의 부활을 꿈꾸는 서대문구와 이구 상인들은 축제를 통해 신촌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계절별로 특색 있는 축제를 열어 사람들의 발길을 이끌겠다는 겁니다. 여름에는 물총축제, 가을에는 맥주축제, 겨울에는 크리스마스 축제인데 봄에 대표적인 축제가 없어가지고 봄, 여름, 가을, 신촌 봄, 여름, 가을에서 축제를 이렇게 봄에도 하나를 해서 이제 상권에도 도움이 되고자 해서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 선보이는 신촌 야행은 17일부터 3일간 열립니다. 신촌의 전성기였던 1970, 80년대를 거리 곳곳에 재현하겠다는 것. 먼저 오후 1시부터 매 시간마다 거리에서 버스킹 공연이 펼쳐집니다. 1970년대 소품으로 꾸며지는 음악다방은 당시의 언더그라운드 음악을 선보입니다. 1980년대 정권을 비판했던 작품들을 선보였던 소극장에선 신촌 지역 10개 예술팀이 참여해 게릴라 공연을 꾸밀 예정입니다. 또 거리를 걷다 보면 옛 신촌의 모습을 담은 사진 작품을 감상할 수 있고 당시 복고풍 패션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의상과 메이크업 체험 코스도 마련됩니다. 예전에 그 신촌의 거리, 예전에 신촌의 모습 이런 거를 조금 이렇게 전복을 해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무대도 마찬가지로 그 화려하지 않고 그냥 예전 방식으로 하고 그런 이제 테마로 저희가 이제 만들었고. 이 밖에도 신촌에서 가장 오래된 카페인 미네르바와 공시책방 등 추억 가게들이 참여해 옛 신촌의 모습을 재현하는 데 한몫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율곡 2의 어머니이자 뛰어난 예술 재능까지 겸비했던 우리나라 대표 현모양처인 신사임당. 남산 한옥마을에서는 그녀의 업적을 기리는 예능대회와 올해의 신사임당을 추대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조화연 기자입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여인들이 단아한 모습으로 한 명씩 입장합니다. 역대 신사임당 상으로 선정된 이들에게선
삶의 연륜이 묻어납니다. 마지막으로 51번째 심사임당상 추대자가 가족과 함께 모습을 드러냅니다. 올해는 10여 년 동안 홀로 시부모님을 모시며 대가족 살림을 꾸려온 김영애 씨가 선정됐습니다. 50세부터 서예를 시작해 예술계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한문 서예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심사임당상을 받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부모님 모시고 자녀 기르고 제 취미 활동한 것뿐인데 이렇게 큰 상을 줄 수 있어서 못하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50일에 심사임당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매년 5월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주관해 훌륭한 현모양처이자 예술가였던 심사임당의 덕을 기리고 가정과 사회봉사, 예술활동에서 기감이 된 여성을 추대하는 날입니다. 여성들이 그 숨어있는 재능, 그때는 가정에서 여자들이 밥만 했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발굴시켜서 국가 발전에 문화예술로서 이걸 빛내주자. 이날은 수필과 서예, 자수와 민화 등 다양한 부문의 예술 실력을 겨루는 예능 대회도 펼쳐졌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172명의 신인 예술 작가들이 입상해 심사임당과 이율곡에 예술과 철학을 배우는 교육을 거쳐 전시회를 열게 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조아연입니다. 요즘 각 자치구마다 공통된 민원 중에 하나는 바로 주차와 관련된 민원일 겁니다. 주차구역은 한정돼 있는데 자동차 수는 끊임없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세심한 주차 정책이 필요하겠죠. 마포구의회에서는 구청사의 부실한 주차장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마포구의회 구정질의에서 구청사 주차 문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구청과 구의회, 보건소와 청소년 수련관까지 4개 기관이 함께 쓰는 주차장인데도 주차 관리에 대한 조례나 규칙, 규정 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만성적인 주차난에 대한 불편도 지적됐습니다. 전체 364면 중 절반 이상인 210면이 정기 주차면으로 과다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 나머지 154면이 일반 주차면인데 청소년 수련관에서 무료 주차권을 규정 없이 남발하다 보니 실제 구청이나 구의회, 보건소 등을 찾는 민원인의 주차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뭉치는 1년치 무료 주차권입니다. 2시간, 2시간 반, 3시간, 3시간 반, 4시간, 4시간 반, 4시간 50분. 어떤 기준으로 무료 주차권을 발행하여 주차시켜주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주차 시스템의 허점도 언급됐습니다. 현재 구청사 주차 정산은 사람이 하는 유인 정산 시스템. 정산소에 사람이 근무하는 시간에만 주차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휴일을 비롯해 평일 저녁 9시부터 이길 오전 9시까지 주차장을 빠져나온 차량들의 주차비 징수는 전혀 못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며칠을 주차하고도 주차 직원이 없는 야간 시간대에는 요금이 정산되지 않아 출차하여도 주차 요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주차 관리가 어디 있습니까? 마포구도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공감했습니다. 민원인의 주차 불편은 물론 정산 시스템의 개선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무인 정산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추경 예산을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했으며 일부 특정인들이 무분별하게 주차장을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차 운영과 관련해 행정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9시 이후에서 아침 9시까지 그리고 공휴일과 휴일에는 징수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 지적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꼭 주차가 필요한 사람이 아기를 안고 와서 예방접종을 하려고 그러는데 차 세울 곳이 없어서 조마조마하고 일이 안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책무고 행정의 의무고 행정 시스템이 갖춰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구는 무인 정산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매년 1억 원에서 2억 원가량의 주차비 추가 징수도 가능할 거라며 추경 심의에 힘을 실어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서연입니다. 서대문구 의회가 오는 20일까지 임시회를 진행합니다. 먼저 오늘부터 이틀간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12개 안건을 심사합니다. 또 내일은 구리시 자원회수시설을 현장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편 임시회에 참석한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자치분권을 실현시키기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어젯밤 11시 30분경 마포구 서교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70대 여성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하에서 시작된 불은 집안에 있던 가재 도구를 태우며 43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소방당국은 거주자가 수중 모터 배터리를 충전시키다 과부하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성북구가 어르신을 위한 숲체험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며 오는 20일까지 모두 22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오는 22일과 23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산림교육 전문가 2명이 참가해 북한산 둘레길 일대에서 노드리 워킹과 복식 호흡 등을 가르칩니다. 신청을 원하는 어르신은 성북구청 복지정책과에 전화 접수하면 됩니다. 성동구가 공정무역 자치구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구는 공정무역이 전 세계 빈곤과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방안이라며 공정무역 자치구 추진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성동구는 향후 공정무역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행사와 연계한 홍보를 통해 공정무역 인식 확산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은 오늘 올해 처음으로 낮 기온 30도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이 때이른 더위에 미세먼지와 강한 자외선, 오존까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대기도 건조합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